안녕하세요, 피커즈 구독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아이폰 인물사진 모드에서 조리개 값에 따라 심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웃포커스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지금처럼 사진을 쨍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조절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엘라고 6인원 멀티허브를 비롯해 푸짐한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이폰으로 DSLR 뺨 때리기 1, 2편을 보셔야 이번 영상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 위해 우측 상단에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먼저 예전 영상을 보고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1편에서는 왜 인물 사진 모드로 촬영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그리고 2편에서 사진을 10초 만에 보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럼 이 사진을 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감이 오시죠? 1단계 필터에서 한 칸 옆에 있는 선명하게를 적용, 2단계 자동 이미지 향상 들어가서 자동 누르시고, 3단계 오른쪽 끝까지 쭉 슬라이드 하세요. 마지막 4단계는 비네트를 100까지 올리면 오케이, 끝! 그런데 제 영상을 본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난 아웃포커스 효과가 별로던데, 그래서 인물사진 모드는 쓰고 싶지 않다고 말이죠. 아닙니다. 그래도 인물사진 모드로 촬영하세요. 왜냐면 아까 사진 다시 불러와 볼게요. 이렇게 편집이 완료된 사진이라 하더라도 복귀, 원본으로 복귀를 차례로 누르면 언제든지 처음 촬영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아이폰 사진 앱의 매우 큰 장점이죠. 따라서 괜히 손댔다가 더 망치는 건 아닐까 걱정할 염려가 없습니다. 게다가 아웃포커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마저도 수정할 수 있어요. 여기 F4.5로 표시되어 있는 이곳을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조리개 값을 1.4부터 16까지 바꿀 수 있는데요. 디지털 카메라는 몇백, 몇천만 원짜리라 해도 나중에 바꾸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이폰은 심도에 따른 포커스 효과를 소프트웨어로 처리하니까 가능해요. 제가 조리개 값에 따라 변화되는 과정을 일러스트로 그렸는데요. 조리개 숫자가 작을수록 조리개는 활짝 열린 상태여서 빛이 많이 들어와 사진이 밝아지고 덧붙여 심도, 그러니까 초점이 맞은 영역에서 앞뒤로 먼 곳이 흐릿하게 보이는 효과가 생깁니다. 네, 아웃포커스죠. 반대로 숫자가 클수록 조리개는 조여져서 빛은 적게 들어오고 심도는 깊어져 초점이 맞은 영역에서 앞뒤로 먼 곳까지도 또렷하게 담을 수 있죠. 그러니까 뒷배경을 뿌옇게 아웃포커스로 날리고 싶지 않을 때에도 인물사진 모드로 찍은 사진은 나중에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일반 모드로 찍었다면 아웃포커스를 아예 시도조차 못하니까 어느 쪽이 유리한지 감 잡으셨죠? 아이폰의 망원 카메라는 이름만 망원이지 사실 표준 화각 렌즈를 품고 있다고 1편 영상에서 설명한 일이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카메라 렌즈는 조리개 숫자가 작을수록 비싸집니다. 캐논을 예로 들어 볼게요. 조리개 f1.8은 14만 5천원인데 1.4는 49만 4천원, 1.2는 178만 9천원으로 말도 안 되게 몸값이 치솟죠. 아이폰은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것이긴 해도 1.4 렌즈가 할 수 있는 심도를 흉내내니까 꽤 기특하지 않습니까? 오구오구 예뻐라. 이번에는 수동 조절을 배워볼까요? 수동 조절을 할 때도 마법의 치트키는 일단 적용시켜 놓는 것이 편합니다. 아이폰 사진 앱은 조절할 수 있는 항목이 15가지나 되기 때문에 뭘 건드려야 할지 막막하거든요. 마법의 치트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셈인 거죠. 사진을 하나 불러와 치트키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노출은 자동 설정을 그냥 믿는 것이 좋습니다. 어둡게 찍힌 사진을 밝게 하겠다고 노출을 올리면 말도 안 되는 망측한 결과가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건드리지 마세요. 휘도는 특정한 영역을 조절해 어두운 부분을 밝게 만들거나 하이라이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조절은 채도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이라이트는 사진에서 밝은 영역을 세밀하게 조절할 때 씁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는 하이라이트를 조금 낮추면 분위기가 차분하고 멋스럽게 바뀌죠. 그림자는 이름처럼 그림자같이 어두운 영역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살짝 값을 낮추면 안부가 더욱 어둡게 바뀌면서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대비는 꽤 중요합니다. 대비를 올리면 흔히 말하는 쨍한 느낌의 사진이 되기 때문에 음식 사진과 풍경 사진에 추천합니다. 잘못 건드리면 폭삭 망하기도 하니까 조금씩 값을 조절하면서 결과를 확인하세요. 밝기는 말 그대로 사진이 전체적으로 밝아집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휘도 역시 밝기를 조절하는 옵션이거든요.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전 잘 안 쓰는 설정이에요. 블랙 포인트는 사진에서 가장 어두운 영역을 완전한 검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음식 사진에는 조금 올리는 걸 추천합니다. 채도는 색이 선명한 정도를 말하는데 흔히 말하는 빈티지 느낌으로 바꿀 때에는 채도를 떨어뜨리면 좋고요. 음식 사진은 채도가 강렬해야 더 맛있게 보입니다. 함부로 건드리면 사진 망칩니다. 조심해서 쓰세요. 색 선명도는 색의 밝기와 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채도와 효과가 매우 닮았는데 채도는 0으로 떨어뜨렸을 때 흑백으로 보이는 반면 색 선명도는 그렇지 않아요. 전 채도보다 이 옵션을 자주 만지지만 이것저것 많이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채도 쓰시는 걸 추천할게요. 따뜻함을 마이너스로 떨어뜨리면 차갑게, 플러스로 올리면 따뜻하게 보입니다. 새벽이나 비 내리는 풍경은 차갑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음식은 값을 올려야 더 맛있게 보입니다. 그거 있잖아요. 정육점 조명. 색조는 마이너스 100에 가까울수록 녹색빛을 띠고 플러스 100에 가까울수록 보랏빛을 띱니다. 꼭 필요할 때가 있기는 한데 대부분 회개한 사진이 되어버리니까 건드리지 않는 걸 추천할게요. 선명도를 조절하면 가장자리와 선의 경계가 더 뚜렷하게 변경됩니다. 인물 사진의 선명도를 올리면 결점이 도드라지니까 쓰지 마시고 음식 사진이라면 값을 올리는 걸 추천합니다. 더 맛깔스럽게 보이거든요. 명료도는 중간톤에 해당하는 영역의 부분 대비를 증가시킵니다. 값을 올리면 사물이 뚜렷하고 분명하게 보이는데 이런 느낌은 대비와 선명도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쓰지 않아요. 노이즈 감소는 어두운 곳에서 찍은 사진에 생긴 노이즈를 잘 보이지 않게 고쳐줍니다. 최신 아이폰은 노이즈가 끼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잘 쓰지 않고 또 사진이 맹해 보이는 문제가 생기니까 엔간하면 쓰지 마세요. 비네트는 사진의 모서리를 밝거나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웨딩 사진처럼 뭔가 밝고 행복해 보여야 하는 장면에선 마이너스로 설정해 밝게 하기도 하는데요. 대개는 모서리를 어둡게 해 가운데를 강조하는 쪽이 더 멋스럽습니다. 이렇게 15가지 항목을 전부 살펴보았는데요. 별 3개짜리인 대비, 채도, 선명도만 건드려도 꽤 근사하게 사진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별 2개인 하이라이트와 비네트는 조미료 같은 역할이니까 사진에 따라 적절하게 쓰면 좋습니다. 대비, 채도, 선명도 이렇게 3가지만 살짝 손봤는데도 이렇게 확 달라집니다. 시간도 채 1분이 걸리지 않아요. 자, 아이폰으로 DSLR 뺨 때리기 3편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리고 영상 정보란 꼭 확인하세요. 8월 31일까지 이벤트 3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첨 없이 모든 분께 드리는 이벤트와 더불어 2분을 선정해 59,000원짜리 6인원 멀티 허브도 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깡총 깡총.